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출마하자마자 국민의힘과 신경전이 상당하지요. 국민의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인 이태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상세한 것 물어보도록 하지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안철수 대표 대선 출마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당으로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안 대표님 출마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간혹 여러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거기 이게 몇 명의 의원 당이 아니라는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너무 속촉해 볼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또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서 이제, 또 안 대표 출마가 야권 전체 파이를 키워서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유력 정당의 후보들이 어떤 도덕성이나 또 자질이나 또 어떤 준비 정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에 이제는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는 도덕성과 실력을 갖춘 한 명쯤은 나와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출마를 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왈가불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전략을 구사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봤었는데 이번에도 두 사람 다 안 후보가 대선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벌써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선을 완주하고 안 하고는 안철수 대표가 결정할 문제지. 그분들이 왈가불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본인들도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바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안 대표님한테 이제 고춧가루 뿌리는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국민의힘 선거 준비에 좀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바빠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러저러한 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쓸 여유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뒤에 출마하고 나서 사실은 새정치라든가 미래 비전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질문이 오고 가야 되는데 거의 모든 언론에서 완주하느냐 단일화하느냐 이거를 포커스로 잡고 있거든요.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이것은 이제 양당 구도 중심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에 있는 그 정당의 후보가 얘기할 때 제3지대 정당 후보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통합할 거냐 안 할 거냐 단일화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쪽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기득권 논리를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언론분들이 그런 부분도 질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안철수 대표가 약속한 어떤 과학기술 중심 국가의 구체적인 비전이 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후보가 얼마만큼 준비되고 내용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후보들 간의 그런 비교 이 프레임 이 정책 비교 프레임 이런 부분을 좀 선거를 조금 언론들이 좀 이끌어갔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만 그 관련 질문 더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할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또 합류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김 전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쉽게 합류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로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던데요.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제 경륜도 높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선거나 이런 어떤 이런 업무에 밝으신 분이지만 일단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정치를 저는 해 나가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라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소통할 일이 있다면 그건 이제 후보 간에 하는 거지. 이게 다른 분들이 거기에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같은 야당 후보로서 비판과 경쟁은 저는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어느 누구도 같은 야당 후보에게 정말 상처 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예. 이건 서로 조심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윤석열 후보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서 사자 구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화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뭐 유력 정당 후보가 정해지면 이제 컨벤션 효과는 이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뭐 이제 그런 쏠림 현상이 있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제3지대 후보는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지표가 이제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경향성들이 있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력 정당 후보간들의 어떤 이전 투구가 일어나고 또 후보 간의 어떤 비전이나 도덕성, 진정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비교 검증 프레임이 잘 만들어지면 유권자들이 저는 진영이나 지역에서 탈피해서 어떤 합리적인 후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선을 이렇게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어느 시점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시간이나 계기가 한두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사실 이제 유력 정당 양 후보에 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국민의 검증을 거쳐왔던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도덕적 또 본인의 어떤 그 깨끗함 이런 어떤 검증의 기반 위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의 어떤 비전을 잘 알려나가면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도덕적으로 검증받았고 또 비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다들 호감보다는 비호감도가 높다. 이 안철수 후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도 극복해야 될 하나의 방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는 이 비호감도가 이제 그 후보 간의 어떤 그 지지율하고 연동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제 드루킹 댓글 공작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댓글문들의 조직적인 악의적 비난과 조롱 등이 사실 영향을 미친 것도 이제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이 높다고 하지만 제가 사실 비호감 조사가 아니라 누가 가장 깨끗하고 누가 가장 도덕성이 있느냐 이런 조사를 하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압도적인 1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한 조사에서도 가장 도덕성이 떨어지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조사에서 안 대표가 꼴등을 했거든요. 즉 가장 도덕성이 높은 후보로 나타났다. 이 점을 유권자들한테 잘 알려나가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호감 부분은 상당 부분 저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세대별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2030의 표심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후보들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 세대와 소통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2030 청년 멘토의 원조가 사실은 안철수 대표였죠. 예.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야당 단일 후보 적합도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적합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지만 2030에서는 안 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 각 당의 후보들이 2030 표를 얻는 이거를 이제 지켜봤는데 이것이 보통 이제 패미냐 반패냐 반패미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예.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고 진정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청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청년을 표를 얻게 한 정치 액세서리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이건 아마 곧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을 곧 알게 되는 그런 아마 계기를 안철수 대표가 만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입문 전에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제1당, 제2당 후보들을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앞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어쨌든 지지율이 빠졌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1, 제2 정당 후보 이외의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런 불가론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과거에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또 혜성같이 사라졌습니다. 제3의 후보들이.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이 기성 큰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걸 해치워 나가면서 생존해 왔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저력,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의 어떤 철저한 어떤 검증 과정에서 아무런 흠결 없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방송에서 이게 이제 술에 비유해서 안철수 대표가 10년 동안 잘 숙성된 술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좀 그 숙성된 술독을 깨가지고 국민들이 좀 드실 필요가 있다. 안철수 대표 어떤 진짜 내용, 진정성, 도덕성 이걸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 같은 삼지대라고 분류되는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의 관계 설정은 이것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았다고 저는 다 같은 제3지대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3지대 이게 결이 같아야 일단 뭐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김동연 후보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입니다. 예. 그때의 그 초기의 경제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소주성이나 이런 문제, 또 부동산 폭등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민 생활을 어렵게 만든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부총리께서 지금 이제 정치 교체를 주장하시는 거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주장하시려면 먼저 문재인 정부의 공과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우리가 뭘 논의하고 뭐 연대를 하는 거 이런 걸 좀 논의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껏 김동연 후보하고 결혼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제가 아는 바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